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식입니다. 생산 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 SQC, Statistical Quality Control이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법인 관리도 제3강, 슈와르츠의 관리도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조금 낯선데요. 우리가 통상 관리도를 학습한다 그러면 관리도의 용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 강의에서는요, 그 용법을 좀 한쪽으로 좀 접어내겠습니다. 접어내고요. PPT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요. 관리도 발상의 뿌리. 뿌리를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우리가 뿌리를 보려면 그동안 우리가 관리도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접어서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요. 그러면 우리가 뿌리를 본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관리도에 대해서 아주 바닥까지 다 이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를 우리가 그 바닥까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를 접했을 때 그 대응력이라든가 또는 우리 프로세스에 관리도를 적용을 할 때 좀 더 응용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그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뿌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 교재 55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로 좀 기본적으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슈와르츠가 관리도를 만들어낼 때 가졌던 그 바탕사상. 관리도는 1924년도 5월 24일 날 슈와르츠가 뭐 종이 몇 장에 다이어그램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제 문장을 기입한 것. 그것이 이제 관리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슈와르츠가 바로 관리도를 즉석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은 아닐 테죠. 그 이전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바탕 사상이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 좀 파악해보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호 이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Y축은 특성들의 스케일을 담당하죠. 또 X축은 이건 시간을 담당합니다. 거기에 타점들이 있습니다. 또 관리 한계, 상한이 있고요. 중간에 중심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듬어서 부호라고 호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부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부호 이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리도는 이제 시점의 관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타점을 찍은 것은 이제 과거지만 또 마지막에 찍은 것은 현재의 시점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현재 시점과 과거 데이터, 타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디에 타점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좀 예측하게 되는데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제 미래로 본다 그러면 관리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그 시점의 관리를 하고 있다. 그 시점의 관리는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관리도 전체의 그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도래했는지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어떤 그 관점에서 앞으로 관리도 발상의 뿌리를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 각각을 따로따로 어떤 그 출처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다기보다는요,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닥터 마크 윌콕스라는 분이 저술한 건데 표제는 55페이지 주 14에 포함을 시켜놔 있습니다. 그 Philosophy of Schwartz Theory of Prediction, 슈와르츠의 예측 이론의 어떤 철학적 논고, 뭐 이런 그 주제의 논문을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반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두 가지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요,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 기저에 깔린 어떠한 사상 때문에 이렇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는가. 이것은 이제 마크 윌콕스가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논문에서는 인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슈와르츠가 언급한 그 이야기들, 슈와르츠가 스스로 생각했던 많은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인용의 출처는 바로 관리도가 완성된 1939년도의 저서뿐만 아니라 그 관리도를 처음에 정립한 그 1931년도 저서까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도 발상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의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크 윌콕스의 논문을 좀 참조하게 됐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6페이지에 슈와르츠 발상의 뿌리라는 그런 작은 소주제가 있죠. 자, 거기에서는 이제 슈와르츠가 어떤 생각을 갖고 관리도를 만들었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자는 마크 윌콕스죠. 저자는 이제 그 substance와 being이라고 하는 같은 얘기입니다. 철학적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flux 또는 이제 becoming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적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substance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머문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설명되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은 관리도의 그 중심선 변하지 않는 것, 정적인 것, 이것을 중심선에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념을 조금 확장하면 타점이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타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 예측 가능한 그런 거 안정한 상태에서의 그 그룹 내 변동, 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실체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고요. 또 플럭스라고 하는 건 이건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에 대응을 시키면 바로 이 평균들의 유동 또는 그 범위들 또는 표준 편차의 유동 이런 것들을 즉 그룹 간 변동이나 이런 유형들을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런 사항들을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substance나 being이라고 하는 실체는요 5세기경에 57페이지 보시면 5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존재하는 것은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으며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있지도 더 적게 있지도 않은 하나의 연속적인 전체다. 이것은 일정하다. 모든 만물은 다 정적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을 파르메니데스의 일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플럭스와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죠. 플럭스는 그 58페이지 보시면 동일하게 이제 5세기경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은 같은 강에 두 번 설 수 없다. 즉 우리가 물 위 속에 있더라도 그 흘러가는 물은 조금 전에 것이고 또 새로운 물이고 항상 그 움직인다는 얘기죠. 똑같은 물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윌콕스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관리도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런 substance하고 플럭스라는 개념 2500년 동안 이것이 하나의 물질, 만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측면의 이제 논쟁을 이어왔던 것이 두 학파의 주장인데요. 이 두 학파의 주장이 바로 이 관리도에 그대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관리도가 하나의 그 뿌리를 찾는 그런 그 설명을 좀 담고 있습니다. 31년도 슈와르츠 저서에 의하면요 6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슈와르츠의 스스로가 쓴 내용입니다. 만일 만물의 변동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요 품질 역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자명하다. 그러니까 품질이 이제 관리가 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관리돼도 그 품질 역시 변화하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분명하게 슈와르츠도 관리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는요 59페이지에 바로 그 통계의 접목인데요. 바로 이런 이제 관리도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을 애초에 만들 때 그러면 슈와르츠는 아무 그냥 그 의미 없이 어떤 그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59페이지에 뭐 교황이 했던 그 말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뭐라 그러냐면 우연은 그대가 볼 수 없는 이제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이제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연이라고 그냥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어떤 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절대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고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인과관계라고 뭐 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인과관계 형태로 해서 신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슈와르츠는 이제 그것을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은 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제 어법으로 도입을 좀 인용을 한 겁니다. 교황의 말을. 자, 그래서 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이 표현하고요.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 확률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그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은
뭐 확률의 개념이고 그 확률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값들의 변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서 확률을 강조를 합니다. 당시에는 뉴턴의 어떤 명확한 시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어떤 사고가 아니고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모든 어떤 물리학적 현상들은 확률에 의해서 해석이 되던 뭐 그런 시대입니다. 30년대 이미 완료 단계에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런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상당히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슈와르츠는 이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확률에 대한 이해가 좀 컸던 걸로 보여지는데 60페이지 보시면 명확하게 39년도 저서에서 정의를 합니다. 1924년 관리도 기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확률을 기반으로 한 과학에서 탄생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품질 쪽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게 60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그런 인용된 내용입니다. 31년도 자료 353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을 이제 옮겨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실험실에서 우리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그 과정 자체나 조건들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산으로 옮기게 되면, 양산 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뭐 연구실에서 최적 조건 실험 계획을 해서 최적 조건을 구현했다고 해도 양산 들어가면 그것이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이거죠. 확률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최적 조건에 대한 Y의 어떤 변동성,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지 정확하게 우리가 실험실에서 했던 것을 생산 쪽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발현될 수는 없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밀과학과는 좀 차별화돼야 된다. 여기서 정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얻어지는 이런 성립하는 수학적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밀과학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지를 이제 펴은 거죠. 그래서 관리도가 변동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변동을 설명할 수학적 처리로서 뭘 선택했다? 통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와 같은 확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리와 예측에 대한 이론입니다. 네, 교재 61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슈와르츠는 이제 관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을 예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과거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관리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들이 있다 그러면 그 한계들 안에서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과 좀 상당히 진보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란 관측된 현상이 현재 현상이죠. 대략 주어진 한계들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현재 프로세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어떤 예측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어떤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한계가 주어져 있다면요. 그 한계 안에서 존재할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뭐다? 예측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관리 한계를 연상하면 조금 관리도하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연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계 내가 있고 요게 이제 타점이 됐다 그러면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통해서 프로세스의 현재의 어떤 현상을 예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요런 관리된 요런 타점들을 이용해서 다음의 타점들, 요런 한계 내에서 만약에 안정되게 움직여 가고 있다 그러면 다음 타점도 요 안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한계가 이제 뭐냐, 뭐 그런 또 과제가 남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측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이제 슈와르츠는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영역이 다른 것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6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1931년도 저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일식 같은 것죠. 일식. 이런 것들은 시점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건 좀 이례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62페이지 보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대부분의 예측은 이제 우연 성분이 들어간다 이거죠. 특별히 관심 가질 문제는 우연 성분의 예측에 있어 과학적 근거로 공식화되어 돼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로서 하나의 현상에 포함된 알려지지 않는 원인, 즉 우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 우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이 타점이 다 이후에 어떤 타점이 우리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일식을 우리가 예측하듯이 타점의 어떤 높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밀과학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요 안에 있을 거야 정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측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앞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을 것 같고 여기 있을 것 같고 여기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왜 그런 그 변동성을 갖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우연 원인, 그렇게 변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을 거다. 코즈가. 그 코즈를 이제 chance cause, 우연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변동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 내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률적인 어떤 그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연 원인에 대해서 슈가르트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지를 또 고민했던 분이 에딩턴 교수가 있어요. 지포드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 알려져 있지 않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개념을 연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 연구 내용들을 슈가르트가 이제 토대로 해서요. 자, 실질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요. 뭔 고민을 하냐면 63페이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대수법칙을 통해서 통하고요. 또 에딩턴으로부터 몇 가지 조언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알려지지 않은 그 우연 원인 개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연 원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그 실체가 좀 불명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우연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정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받기를 좀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우연원인도 가만 보니까 이 관리되는 우연원인계가 있고 또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우연원인계가 있더라. 뭐 이런 또 분류체계도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우연 원인에 대한 그 개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관리나 예측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또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그 확률 우연 원인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주식 같은 건 30년 동안 계속 주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등락은 이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건 역시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고, 반면에 동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던지면 이것도 우연의 원칙에 의해서 앞뒤가 결정이 되지만 이것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률적 값에 수렴을 하게 되죠.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연 원인계 역시도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공준을 탄생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31년도 저서에 공리를 다음과 같이 공준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모든 우연 원인계에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제품의 품질을 미리 정한 한계 안에서 예측할 수 있으려면 품질을 결정하는 원인계가 미래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관측된 변동성을 채택할 몇 가지 기준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에서 어떤 그 예측을 하려면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 한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한계 내에서 예측을 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좀 필요하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 한계의 그 3 곱하기 표준 편차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준2는요. 우연 원인계들이 자연에도 존재합니다. 또 생산 프로세스에서도 존재해요. 근데 둘은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산 프로세스는 우리가 특정 어떤 값을 만들기 위해서 다 설계된 어떤 그 값들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우연 원인계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그와 같은 원인계들을 상당히 자주 접한다. 우리 관리도 그리면 일정한 어떤 그 관리 한계 영역 내에서
랜덤하게 유지되는 그런 그 안정한 상태에서의 타점들, 뭐 이런 것들은 우연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양상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조금 차별된 그런 특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준 3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우연 원인에 의해서 안정된 어떤 그 오르내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튀는 것들, 특이한 패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변동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공준 2와 공준 3은 이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준 3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리 한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소주제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준 3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원인계와 품질 분포의 편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이상 원인이라고 그랬죠. 공준 3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 제거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31년도 저서의 그 8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에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그를 위해서 이제 판단 플러스 현대적 통계 시스템이 그와 같은 한계의 설정을 가능케 한다. 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현대적 통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관리 한계 설정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거리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통계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리밋을. 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이제 판단이란 말이 이제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31년도 저서에 18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강조해야 된다, 이거 사람이. 이론과 실행 사이의 선을 나눈다는 취지며 사람의 의사결정력을 열어둔 거다. 기준의 타당성은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하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돼야 하며 실용 노선의 공학자라면 푸딩의 검증은 먹어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심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의 거리의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상 원인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이제 부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사람의 판단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서 경험적으로 그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둔 거죠. 그래서 푸딩이 맛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먹어보란 얘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이것은 뭐 어떻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이 아니고 먹어보란 얘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설정했던 한계, 이런 값들의 어떤 조정성을, 변경성을 좀 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 이것은 이제 최근까지도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3표준 편차 거리에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타점들이 이상 어떤 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3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이런 형태는 이제 정균포에서 이제 벗어나죠. 비정균포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3표준 편차의 의미는 더 이상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비정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내용이 필요한 건가. 그런데 실제는 또 3표준 편차 거리 내에서 모든 걸 또 판단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뭐 이런 두 개의 어떤 상반된 논리들이 여러 그 학자들에 의해서 논란거리가 되긴 합니다만, 관리도를 탄생시킨 이 슈와르츠 자신도 반드시 그 어떤 경험적인 내용이 거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애초부터 이제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어떤 그 물리학적인 여러 가지 그 확률의 적용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아마 뭐 반영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이 있다는 내용하고요. 본 내용도 교재에 이제 어떤 논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관리도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예측을 하는 그 활동 자체는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소위 관리 한계를 이제 설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의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고민할 내용이 66페이지, 6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즉, 거기 보시면 67페이지 보면 XHC라는 것이 있죠. X는 측정값이고 H는 관측자,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초기 조건이에요. 그래서 1908년도에 굿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논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이제 데이터의 정밀성과 정확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그 MSS는 MS에서 데이터를 이제 정밀성, 정확성으로 나누죠.
네, 바로 이 데이터가 통계적 관리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수집 절차가 합리적이더라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확률을 우리가 통해서 예측을 하고요. 또 확률을 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관리 한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반이 되는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구입니다. 그래서 그 X라고 하는 측정값이라고 하는 게 관측자, 사람, 또 C는 초기 조건이죠. 우리 프로세스로 치면 4M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면 측정값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확성과 정밀성이 담보되느냐, 전제되느냐. 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어떤 그 관리 포인트로 설명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슈와르츠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그럼 지금같이 데이터도 이제 신뢰성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하나에 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그 7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파워포인트의 어떤 본문의 내용과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담아낼 수 있는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는 이제 과거 데이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실제로 검증 가능한 현재 데이터가 있고요. 또 예측이 필요한 그런 그 이론으로서 검증 가능한 예측이 필요한 미래 같은 그 예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재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측한 근거가 뭐냐? 뭐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거죠.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내가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예측이라는 걸 뭘 근거로 했느냐? 뭐 어떤 30년 통계를 낸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신뢰를 우리가 증가시키면 그것이 하나의 예측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뭔가 우리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 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매번 우리가 타점이 형성될 때마다 다음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이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슈와르츠가 표현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론적 기반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PDSA라고 하는 사이클의 이제 기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슈와르츠의 휠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최근에 쓰고 있는 그 PDCA라고 하는 건데 데밍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조가 이와 같은 그 슈와르츠의 휠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데밍이 슈와르츠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이 그 PDCA 사이클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슈와르츠가 고민했던 부분이죠. 어떻게 이것을 시각화시킬 것인가?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뭐 우연 원리를 정립해서 또 그것을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기준을 마련하고 또 데이터의 어떤 신뢰성,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예측해 나갈 것이냐, 타점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이제 정립을 했다가 보여지면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부분은 우리 72페이지 부호 이론과 이제 디스플레이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1938년 모리스가 썼던 거죠. 부호와 심벌로 정보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들을 슈와르츠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모리스가 여러 가지 정립한 그런 그 표현, 심벌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타점은 이제 정밀도와 정확도 측정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측정값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도 위에서 그의 위치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타점은 또 타점들은 이제 점들은 직선으로 연결되죠. 우리 관리도 보면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측정되어지는 대상의 공간적, 시간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어느 위치에 타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높낮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시계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것이 움직임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요거는 요것은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동하는 것이고 빙은 정체되어 있다고 표현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중심선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 원인계, 이상 원인계가 이제 하나의 어떤 관리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뭐 그런 변동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 판단에 사람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 과거, 현재, 미래, 시차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또 통계적 사고로 표본 추출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뭐 참고로 표본 추출은 벨 연구소에서 다치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들을 통해서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관리도 자체는 표본 추출을 통해서 우리가 타점에 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와 표본 추출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특히 이제 Statistical Quality Control (SQC) 관점에서는 포함되는 어떤 기법으로서 관리도하고 공정 능력, Process Capability, 그 다음에 샘플링, 이것은 그 다음에 DOE 이렇게 네 가지는 기본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산 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들에는 변동을 유발시키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데는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이 있고, 이것은 공준 3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고요. 우연 원인은 여러 가지 자연계와 우리가 생산에서 쓰는 우연 원계가 틀린데, 거기서 나타나는 변동이 틀린데, 프로세스 내에서는 그 안정한 어떤 상태, 다수의 사소한 것들을 이제 우연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변동은 관리 상태에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30여 분간 긴 시간입니다. 그 관리도에 대해서 슈와르츠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사상을 갖고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 근거와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본 내용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의 눈을, 시야를 좀 넓히고요. 관리도는 단순히 평균과 레인지 또는 표준 편차를 찍어 나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어떤 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또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를 이해를 한다면 실제 우리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 그리고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훨씬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경험으로서 판단해서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슈와르츠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